요즘 많은 작은 도시들이 사라질 위기라고 하잖아요. 인구는 계속 줄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은 자꾸 터져 나오고. 과연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질문, 작은 도시는 어떻게 미래를 위해 싸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이론 같은 거 말고요. 진짜 현실, 그 현장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대한민국 서천군입니다. 여기서 열렸던 한 군의회 회의록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 회의록 안에 작지만 정말 중요한 어쩌면 서천의 미래를 건 두 개의 큰 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은요, 바로 사람에 대한 위기입니다.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그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강선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수 인재는 떠나고 다른 이들은 자녀 계획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와, 이 한마디가 진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그냥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너무 빡빡한 규칙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사기가 뚝 떨어지죠. 특히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배우자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누구한테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서천 군민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문제만 지적하고 끝났다면 우리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겠죠. 다행히도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해법이 제시됩니다. 이강선 의원이 제안한 계획은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아주 명쾌해요. 첫 번째, 일단 규칙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았거나 육아 때문에 힘들면 예외적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주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부부 공무원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은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구를 늘리자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먼저 챙기는 작은 정책,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렇게 사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는 동안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이번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에요. 바로 거대한 자연의 위협입니다. 이 문제는 김원섭 의원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천군이라는 곳이 땅의 거의 절반, 40%가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 가지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산불, 그리고 비만이 오면 무서운 산사태, 마지막으로 소나무를 싹 다 죽여버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이 세 가지가 서천의 숲을 위협하는 삼중고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세 가지나 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을 막아야 해요. 그럼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전문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단 4명. 정말입니다. 딱 4명의 공무원이 이 서천의 모든 산림 관련 업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산불 나면 뛰어가고 병충해 맞고 이건 뭐 사실상 365일 비상대기 상태인 거죠. 업무량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요.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일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냥 사람이 부족하다 힘들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부터 위협, 현재의 약점,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산불은 장비가 낡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장비를 최신으로 바꾸고 전문가를 더 뽑자. 산사태는 어디가 위험한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밀조사를 해서 대피 시스템을 만들자. 소나무 재선충병은 맨날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니까 이젠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짝지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 몇 명 더 뽑아주세요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불나면 끌어가는 소방수 역할만 겨우 했다면 앞으로는 아예 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전문 관리팀을 만들자는 거죠. 대응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아주 근본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내부의 사람 문제, 또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자연의 위협. 이 두 이야기가 언뜻 보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의 미래에는 마치 집처럼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터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이 두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천군에서 열린 이 작은 회의가 결국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두 개의 기둥, 사람과 터전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